번째로 국회에서 바로 사기 탄핵을 할 수 없는 걸 사기 탄핵을 했고, 뒤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을 어긴 세계적인 기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자들을 속이고 기가 막히게 만든 선거입니다. 그 기가 막히게 만든 선거의 공직선거의 교묘함을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국회가 다 속았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점을.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전쟁이다. 그리스도교인들이 일어나라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암투, 오바마를 비롯해서 마지막 변호인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적을 장악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전체를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로서 좀 의사 진행이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라든가 뭐 프리메이슨, 오바마 이렇게 그 어떤 그 세계관이나 신앙관 이런 것은 조금 탈피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우리 대화가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는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철영 고문이 얘기한 그것이 사실은 정답에 접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그 얘기하는 거 기준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또 제가 얘기하려는 것과 또 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국회의 공작,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그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내 서두를 꺼내니까 조금 그 사회자가 이제 이 마이크를 이제 인계받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는 제가 이해한 거로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미처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건대는,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선거제도가 있는 것을 저 북한 대남 적화공작기관에서 괴력하게 이것을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했다. 이제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으로부터 노무현이 그렇게 됐고, 이명박 때는 그 부정선거 음모가 개입이 안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재인이가 6% 이상의 그 부정선거 공작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뭐 아는 건 안다, 모른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은 2014년 1월 17일 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아주 완전 무결하게 공명정대하게 사전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고의적으로 안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했어요. 그건 누가 뭐래도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건 얼마든지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요, 그냥 덜렁덜렁대고 말지요, 공직선거법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제가 세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10여 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만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를 할까,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제가 2000년 그러니까 1994년 이른바 통합선거법부터 현재 현행선거법까지 아주 꽉 둘러서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한 사람으로 그런 기관으로 저는 아주
그냥 매도가 아니라 그냥 단정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구 대선 이 사전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조작했거나 이런 증거는 이번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전적으로 사전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개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질문 기자분께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현내 영우 방송입니다. 지금 이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총체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좀 떠나서 다음 질문은 뭐냐면 당장 내년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선거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에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대로 주저앉아서 가면은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간다면은 그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은 수표 개수기 개표기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아직 쓰고 사전 투표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요 또 이걸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걸 어떻게 밝혀보고 어떻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야당 최고의 야당 대표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에서 제일 피해본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고 이런 상태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내년 선거는 그냥 또 이렇게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남북 연방제 쪽으로 가는 걸 경로하게 지금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되고 또 한간에 또 홍준표 쪽에서는 이원집 정부제를 한다고 추진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데 대한 총체적으로 당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부정선거를 당장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의 당장 다가올 수 있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결과를 추진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대책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질문이 해답까지 거의 다 하시고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해답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비약해서 지금 5구 대선을 지금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벌써 들어서는데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을 하나로만 묶으면은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규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빈번하게 열면서 국민들을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홍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지금 아주 이 기자분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주 담담하게 짝이 이럴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5구 대선을 완전히 규명을 짚고 넘어가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고 그러면은 내년 지방자치단체 그 선거는요 그때 가면은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사람들 다시 끌어들이고 지금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건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니고 5구 대선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거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넘어가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역 정치인들 저 한 사람도 내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전부 내가 신뢰 못합니다. 홍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전부를 내가 신뢰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 근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부터가 잘못됐고요. 네? 그리고 오구 대선 얼마나 외쳤습니까? 제가 소장을 써갖고 다니면서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에 가서 이거 좀 소장 내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내 말에 귀를 기르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이건 사실이고요. 예? 이러한 마당에서 참 이거 피가 끓어오르고 말이죠.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또 국민들도 야 부정선거라고 그러면 좀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 좋을지 말이죠. 그래 정말 말의 얘기가 격해지는데요. 예, 이거 5구 대선 선거만 딱 규명이 되면은 내년 지방자치단체 그거 다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기회로 삼는 때가 정말로 절망해서 이걸 축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면에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신처럼 모시고 있는 김정은인데 김정은이가 무슨 변고가 생기면 날개에 떨어진 가시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선거서부터 시작해서 국회 해산서부터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정말로 축복받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단합해서 정말로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퇴진시킵시다. 예, 제가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무효 소송 이거 승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승소가 되면 저 문재인은 퇴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 상황이 확 바뀝니다. 뭐 내년 지방자치단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고요. 어떻게 승소할 수 있느냐? 분명한 것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재검표만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고 대법 재판부에서 어떻게 승소 판결을 내리겠느냐 그렇게 의심들 하는데 그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 재검표를 딱 해서 부정선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재판관들이 대법원의 그 재판부에 있는 재판관들이 기각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사대본에서 지금 추진하고 이것을 신뢰하고 많은 협조가 있고 동조해 주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봉주루 방송국입니다. 문제는 지금 대선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이게 국민들 뇌리에서는 지금 잊혀져 갔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딱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는 문제는 비밀 선거 접어서 넣는다. 접어서 넣지 않고 펴서 넣었던 용지가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 끈질기게 이게 부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선관위에 항의를 하셔가지고 개표를 하자. 뭐라 그러죠? 재검표를 하자. 이렇게 나가셔야 되지. 뭐 앞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믿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팩트만 가지고 한두 가지만 가지고 끈질기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검표를 하면 민사소송에 준해서 재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을 모으려니까 국민들의 협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지면 좋은데 안 뭉쳐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지금 격한 언성으로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여줘야 됩니다. 사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줘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그런 결의를 국민들이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성이 괜히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이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다에게 그 돈이 예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재검표가 되지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 준비도 우리 사대본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변호사들도 많이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거 다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고 자꾸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알려드려서 하나로 뭉치려는 지금 준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금 동대문 태극기 집회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사대본하고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서 힘이 생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해. 잠깐 예, 잠깐만요. 이리 와서 하세요. 멀리 가서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지금 4대본을 이끌어 주시는 정창환 목사님과 상임 고문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선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걸 갖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도 문제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주장해야 될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만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지금 기자회견에 와서 보면 매번마다 느끼는 것은 감정에 앞서고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즉 다시 말해 국민이 팩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자회견은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사회자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다, 딱 좋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딱 좋아라는 선거가 히트 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딱 좋아식으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마음을 이해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게 왜 부정선거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야기했는데 또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번 방송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 장비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제가 제시할 방안이 없었어요. 방법이.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마이크 한 3개 가지고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가져가면 항차사가 돼가지고 막 10분 이상 발언하니까 시간만 많이 갔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건 있지만 제가 이제 그냥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좀 더 마무리. 예, 저희가 예, 한 말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애국 시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투표 용지를 그걸 좀 만들어 오셔서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셔요. 그거 투표용지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한 가지만 팩트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거는 100% 아니 200% 아니 300% 500% 부정선거가 확실합니다. 다음에는 그걸 꼭 준비해 오셔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팩트 위주로 간략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도 또 너무 장황한 부분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토크쇼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제가 그 사대본 부정선거 기자회견에 조금 늦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방송 마치고 잠시 후에 애국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
또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을 할 테니 여러분 좀 기다리셨다가 그 방송도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혜은님 반갑습니다. 모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는 짧은 시간에 누구든 길게 이야기하고 싶죠. 해가 시간이 주어진 상태로 지나가는 말로 하면 되죠. 지금 사회자는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김철용 고문이 얘기한 것 그것이 사실은 정답에 접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이거 비중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또 제가 얘기하려는 것과 또 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국계의 공작,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그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내 서두를 꺼내니까 조금 그 사회자가 이제 이 마이크를 이제 인계받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는 제가 이해한 거로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미처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건대는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선거제도가 있는 것을 저 북한 대남 적화공작기관에서 괴력하게 이것을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했다. 이제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으로부터 노무현이 그렇게 됐고 이명박 때는 그 부정선거 음모가 개입이 안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재인이가 6% 이상의 두 번째로 국회에서 바로 사기 탄핵을 할 수 없는 걸 사기 탄핵을 했고 뒤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을 어긴 세계적인 기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자들을 속이고 기가 막히게 만든 선거입니다. 그 기가 막히게 만든 선거의 공직선거의 교교묘묘함을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국회가 다 속았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점을.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전쟁이다. 그리스도교인들이 일어나라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암투, 오바마를 비롯해서 마지막 변호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적을 장악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에 중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전체를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좀 의사 진행이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라든가 뭐 프리메이슨, 오바마 이렇게 그 어떤 그 세계관이나 신앙관 이런 것은 조금 탈피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우리 대화가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빼주셨으면. 그 대해서 그 선거는 하나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수표 개수기 개표기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아직 쓰고 사전 투표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요 또 이걸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걸 어떻게 밝혀보고 어떻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야당 최고의 야당 대표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에서 제일 피해본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고 이런 상태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내년 선거는 그냥 또 이렇게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남북 연방제 쪽으로 가는 걸 경로하게 지금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되고 또 한간에 또 홍준표 쪽에서는 이원집 정부제를 한다고 추진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데 대한 총체적으로 당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부정선거를 당장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의 당장 다가올 수 있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1994년 이른바 통합선거법부터 현행 선거법까지 아주 꽉 둘러서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한 사람으로 그런 기관으로 저는 아주 그냥 매도가 아니라 그냥 단정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구 대선 이 사전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번에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조작했거나 이런 증거는 이번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전적으로 사전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개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기자분께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현내 영우 방송입니다. 지금 이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총체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좀 떠나서 다음 질문은 뭐냐면 당장 내년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선거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에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대로 주저앉아서 가면은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간다면은 그 부정선거 공작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뭐 아는 건 안다 모른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은 2014년 1월 17일 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사전 투표를 도입하면서 아주 완전 무결하게 공명정대하게 사전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고의적으로 안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했어요. 그건 누가 뭐래도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건 얼마든지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요 그냥 덜렁덜렁대고 말지요. 공직선거법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제가 세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10여 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만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를 할까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제가 2000년